네,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 짚어보고요. 또 이번 태풍의 특징과 주의해야 할 사항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현재 태풍 카눈이 서귀포 남동쪽, 일본 가고시마 서쪽 해상을 네.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의 앞으로의 경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요? 네, 당초 예상대로 이 태풍은 우리나라 남해안 어딘가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게 뭐 경상남도가 될 건지 전라남도가 될 건지는 뭐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여간 우리나라 그 서쪽에서 동쪽 가운데 쪽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상륙 시점이 이제 내일 새벽 정도가 될 것으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서귀포는 벌써 한 100mm 넘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주도 남쪽 해상에는 태풍특보가 발효가 됐으니까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해안은 이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내일 새벽쯤에 상륙할 것이고 현재는 지금 제주도가 태풍의 네. 영향권에 든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카눈의 예상 경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네. 서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을 보이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카눈의 예상 경로가 서쪽으로 옮겨진다라는 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예상 경로보다 이제 앞으로 카눈이 북상을 하면서 점점 더 서쪽으로 계속해서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동 경로가 서쪽으로 계속 바뀌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또 일본, 미국 예상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예. 일본과 미국이 서쪽으로 좀 치우치고요. 우리 한국기상청이 그 동쪽으로 그러니까 당초 예상대로 우리나라 한반도를 반절 나눠서 예. 그 중심을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태풍이 지금 지나는 길목이 뭐냐면 우리나라 서쪽은 중국 대륙 쪽에는 키가 큰 티벳 고기압이 놓여 있고요. 태풍의 동쪽인 일본 동쪽으로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양쪽에 양 고기압 사이로 지금 이 태풍이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공기 덩어리의 어떤 힘싸움, 어느 쪽이 좀 강하냐 약하냐 이제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하다고 한다면 이게 좀 더 서쪽으로 더 치우칠 것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나라를 뭐 벗어나서 확 꺾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 진로가 뭐 조금 서쪽으로 치우치냐 한 몇십 킬로미터 떨어지냐 이런 차이이기 때문에 예. 이 진로대로 간다면 우리나라 뭐 동쪽이건 서쪽이건 다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예. 이 진로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조금 서쪽으로 치우치느냐 만약에 서쪽으로 좀 치우치면 우리 소위 말하는 태풍의 오른쪽이 위험 반경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범위가 그 태풍의 진로 오차 범위 안에 들어있는 그런 진로를 밟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여기서 뭐 중심이 어디로 갈 거냐 신경 쓰지 말고 지금부터는 우리나라가 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게 된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준비를 해도 이렇게 오는 걸 알고도 예. 큰 피해가 날 것으로 봅니다. 굉장히 지금 우려스러운 네. 상황인데요. 또 이번 카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동 속도가 좀 느리다, 굉장히 좀 느리다라는 건데 지금 시속 12km로 천천히 북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 속도가 일반적인 태풍, 그러니까 평균적인 이동 속도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네. 이렇게 이동 속도가 느린 이유도 따로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태풍이 흘러갈 때 어딘가로 이제 흘러가는데 지향류라고 그래서 예. 뒤에서 어떤 밀어주는 어떤 그 바람이 있다거나 앞에서 끌어주는 어떤 힘이 있다거나 이러면 그 태풍 이동 속도가 시속 한 20-30km로 비교적 빠른 행보로 갈 텐데 지금은 아까 말한 서쪽의 고기압, 동쪽의 고기압 사이에서 어떤 뚜렷한 지향류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태풍의 어떤 자체의 어떤 에너지, 동력을 가지고 그나마 좌우 고기압 사이에 그런 어떤 그 길이 트였는데 예.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추동력이 약해서 태풍의 이동 속도가 상당히 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약해졌다가 다시 남해상을 지나면서 약간 좀 또 힘을 얻는 예. 그런 경향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도 늦는 이유는
어떤 그 태풍을 이끌어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일본에서는 큰 피해가 발생을 한 네. 상황이고 보통 이렇게 태풍이 육지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형 때문에 세력이 조금 더 약해지는 그런 네, 경향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지금 기준 강도 강의 세력을 유지한 채 네. 이동 중이거든요. 이것도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지나는 바닷물의 온도가 제법 따뜻하거든요. 우리나라 남해상이. 예. 그렇고 아직은 그 중심이 어떤 육지를 일본을 스치긴 했어도 육지를 상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 내일 오전 한 9시 전후에서 상륙할 텐데 예. 그 전까지는 강한 세력을 유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강하다는 게 중심 부근에 초속 한 35m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세력 그 강도가 지금 강한 태풍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상륙하면 내륙 바다로부터 이제 내륙으로 상륙하게 되면 모든 태풍은 세력이 약해지거든요. 예. 왜냐하면 바다로부터 얻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이런 강한 세력을 유지를 하면서 점점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어찌됐건 이런 진로도 저 처음 보거든요. 예. 남해안 상륙해서 어딘가 완만한 커브를 꺾어서 동해로 간다거나 뭐 이런 진로를 밟는데 이건 거의 북한에 갈 때까지 거의 무슨 고속도로 달리듯이 그냥 관통하듯이. 일직선으로 예. 올라가는 그런 특이한 경로를 밟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로로 진행을 한다면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가 서해 동해까지도 그런 강한 바람과 그래서 바다에서는 굉장히 높은 물결이 일 거고요. 예. 내륙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좀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지금 굉장히 느린 속도로 네.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계속 강한 세력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륙에 상륙을 한 뒤에도 이렇게 느린 속도 그리고 좀 세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시간이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네. 없고 뭐 즉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비를 뿌릴 거고 장시간 좀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피해가 좀 예상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습니다. 태풍의 이동 속도가 빠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맞을 매를 덜 맞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늦게 가면 그만큼 태풍으로 인한 강한 바람과 많은 비에 노출이 더 장시간 되기 때문인데 이게 상륙하고 강에서 중으로 분명히 강도는 약해질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세력이 한두 시간 사이에 힘을 잃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으로 올라가는 적어도 모레 새벽까지는 우리나라 남쪽 남한 지역이 굉장히 강한 바람의 태풍의 그 본 중심권에 강풍권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 각별한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어찌됐건 이 태풍이 좀 적어도 수도권에 오면 상층에 강한 바람 제트기를 만나기 때문에 예. 지금과 그다음에 앞으로 시간은 이동 속도가 느리지만 그 수도권 부근에 오면 진공 청소기로 빨려가듯이 이 태풍이 북한 쪽으로 상당히 빠른 걸음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상층에서 끌어주는 힘이 그때는 이제 받기 때문인데 예. 아직은 그 힘을 받지 않고 그냥 자체적인 동력으로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내일 오전까지는 그렇게 느린 속도로 이동을 하면서 느린 만큼 더 강한 바람과 많은 비에 어떤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진로를 밟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제주도도 지금 보신 것처럼 좀 네. 바람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태풍 경로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서쪽으로 조금씩 네. 옮겨지고 있어서 수도권도 지금 안심할 수 없는 네. 상황,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의 예측대로 비교적 좀 피해가 적은 태풍의 이동 경로의 왼쪽에 있는 안전 반원에 속할지 아니면 이게 조금 더 왼쪽으로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위험 반원에 들어갈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저는 지금 진로대로라고 한다면 예. 위험 반원, 강항 반원 그러니까 오른쪽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진행하는 힘에다가 태풍의 순환이 더해지니까 이제 더 힘이 강하고 바람이 예. 강하고 왼쪽이 좀 진행하는 방향에 바람이 깎이니까 그런다는 얘기인데 이 진로에서는 서쪽으로 확 치우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진로에서 뭐 조금 간다고 그래서 예. 지금 상황에서 위험 반원이다, 강항 반원이다 이걸 따지는 건 대단히 재난
방제 측면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태풍의 중심이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그 특이한 태풍의 전역이 대개 뭐 남부지방만 영향을 받는다거나 중부지방 수도권은 태풍의 중심권에서 좀 멀리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전체가 우리나라 한반도 남한 전체가 그 태풍의 중심권 강풍권에 초속 25m 이상 부는 지역을 강풍권, 그 밖에 초속 15m 부는 지역을 폭풍권, 강풍권 이렇게 나뉘는데 예. 뭐 이 진로대로는 한다면 위험반원, 강항반원 따르지 않고 재난 그 방제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 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좀 괜찮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위험 반원, 안전 반원 이걸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지난 장마철에 비가 정말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극한호우라는 말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접하셨을 텐데 지금 이 태풍으로 인해서 곳에 따라서 이 장마철 극한호우 수준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곳곳에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당 40에서 60mm, 뭐 특히나 이 강원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60에서 100mm 이상의 비가 한꺼번에 퍼부을 수 있다. 지금 이런 예보가 있는데요. 이런 극한호우는 저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내리는 비. 그러니까 적은 양의 비가 뭐 10시간 내리는 것보다 1시간에 50mm 이상 내리는 거면 당연히 피해가 생기는데요. 예. 저 2002년 태풍 루사 때 강릉에서 하루에 870.5mm의 비가 내려서 우리나라에 하루에 내린 강수량 극값을 기록했는데요. 자, 이번 태풍이 분명히 동해안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9일부터 10일, 11일, 한 3일, 이틀 또는 3일 사이에 600mm가 넘는 그런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정도가 되면 지난 장마 때 2, 3일에 한 5, 600mm가 내리면서 강이 터지고 막 넘치고 이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이 시점을 앞두고는 뭐 폭우가 내릴 때 대응하는 요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지대에 있는 분들은 그 어떤 대피를 좀 해야 되고 산사태, 산 주변에 있는 분들, 산을 뭐 어떤 인도를 깎았다거나 인간이 손을 댄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이 태풍이 지나갈 때 많은 비가 오면 또 넘치고 붕괴되고 부러지고 잠기고 이제 이런 그 피해가 있을 텐데 낮은 지역들 그다음에 저지대 지역들 지하 그 주택들 이런 지역들은 우리가 늘 말하는 그 지역 또 지하차도 많은 비가 올 때 또 지날 때 이런 그 대처 요령들을 잘 명심해서 어차피 태풍은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어디로 동쪽으로 꺾거나 서쪽으로 꺾지 않고 이 진로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급적 인명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천 인근 지역이라든지 저지대 그리고 또 지난 장마 때 내린 비로 또 지반이 약해져 있는 또 그런 지역들 산사태에 대해서도 좀 철저히 대비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렇게 호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지역도 있어서 강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태풍은 강한 바람과 많은 비거든요. 태풍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면 중심 부근에서는 초속 17m 이상이 분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태풍이 중심 부근에서 초속 35m의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내륙 상륙하면 한 20에서 25m 초속 25m로 분명히 약해질 겁니다. 약해짐에 불구하고 이게 태풍이거든요. 그래서 강한 바람 때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야 되고요. 왜냐하면 강한 바람 때 그 시설물들이 떨어져서 2차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태풍이 지나는 동안은 정말 가급적 꼭 나가지 않은 부득이 나가야 될 경우 빼고는 집안에 머물러야 그런 강풍에 의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번 주까지 여름 휴가 계획하셨던 분들도 계셔서 마지막으로 좀 짧게 현재 뭐 해안가, 산간, 뭐 계곡 이런 데 계신 분들의 대피 요령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태풍이 온다고 지금 2, 3일 전부터 예고가 돼 있는데요. 당연히 산과 계곡에서 야영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11일 오전까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상류에서 비가 많이 내리면 계곡물이 금방 불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태풍이 오면 바닷가에 파도가 멋있게 치기 때문에
사진 찍는다고 가까이 접근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방파제에 나가면 안 되겠고요.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예상이 되는 시점이니만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들을 기억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북상하는 6호 태풍 카눈의 특징과 그리고 주의점까지 알아봤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